자, 최근에 이제 중국주들이 많이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시장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죠? 그 중에서 이제 제가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이렇게 높은 종목도 좋지만, 이제 좀 낮은 종목 중에서 할 만한 거 없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사실, 요런 자리에서는 한번 해볼 수 있었던 자리였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정 시장이 어려우시면 이렇게 갈매기 모양 차트만 찾아도 돼요. 제가 방송 드렸었는데 무슨 말이냐면 엘리어트 파동이 1파, 2파, 3파, 4파, 5파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럼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요 1파, 2파, 3파, 4파, 5파 중에 요게 이렇게 장대 양봉이 뜨게 되면 그죠? 그러니까 여기 갈매기가 뜨고 새우과자가 뜬 다음에 눌림 자리에서 공략하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갈매기가 이렇게 떴죠. 갈매기 이렇게 뜨고 나서 새우과자가 여기 떴죠. 그죠? 이거 새우과자잖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눌림 자리에서 공략하면 다시 튄다라는 거죠. 요 기간은 몰라요. 튀는 시간은 조금 여유가 들 수도 있고 여유가 안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약간 마음입니다. 그럼 이제 이런 종목 중에서 제가 항상 열어보는 게 결국은 공시를 열어보시면 답이 나온다라고 했죠. 뭐 청구된 내용들이 있는지를 보면 되겠죠. 2021년도에 청구된 가격이 1100원짜리니까 이거 올려야 되는 종목이네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조그마한 호재만 나오면 주가를 띄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갈매기 투자법도 그 책에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타이밍에 대한 부분을 보면서 내가 이 종목이 언제 뜰 수 있을까? 혹은 또 어떤 패턴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을 찾고 그 다음에 그 어떤 위치적인 부분들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기술적 분석에 대한 부분인데 페이지 99페이지예요. 페이지 99페이지 보면은 제가 그 차트 바닥에서 장대 항목 발생 종목 찾기라고 해서 거기에 엘리어트 파동 있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 100페이지에 갈매기 패턴 그림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갈매기 패턴에 대한 부분들 뭐 추가적으로 쓰실 부분들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런 구조들을 잡는 거 여기서 이제 매수 포지션을 잡는 건데 아니면 이런 것도 이제 관심 종목에 두고 있다 보셔야 되겠죠. 사실 종목 자체는 그렇게 뭐 오가니티 코스메틱이라는 종목이 조금 불안정하긴 해요. 왜냐면 이제 뭐 회사가 나쁘고를 떠나서 우리나라에 그 회사가 주소가 되어 있지를 않아서 그죠? 그런 부분들이 통제 가능성에 대한 부분에 조금 아쉬움이 있을 수 있죠. 어쨌든 그러한 구조를 볼 수 있고 자, 이제 홈센터 홀딩스라는 종목도 최근에 상승을 했는데 홈센터 홀딩스 같은 경우도 기다려 보는 거죠. 일단은 뭐 내용적인 부분들은 분석을 해봐야 되겠지만 자 주가가 이제 저점을 찍었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저점을 찍고 나서 이렇게 내려오면 갈매기 나왔죠. 그리고 새우과자가 나왔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재무 구조를 봐야 되죠. 그죠? 홈센터 홀딩스를 어느 정도를 볼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 그럼 재무제표를 열어보니 그래도 166억 정도의 그 자본이 있고 영업이익이 나오고 자본이 한 2천억 정도 됩니다. 조금 아쉬운 거는 이제 홀딩스라는 지주사라는 내용을 갖고 있다라는 부분이 좀 안타깝죠. 지주사는 조금 느릴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어쨌든 그렇지만 이제 어떤 시그널이 나왔으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은 타점을 잡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이 타점을 잡아볼 때 제가 이제 항상 방송에서도 말씀드린 바닥에서부터 다시 올라오는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것이 이렇게 하락이 있으면 또 상승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 하락하고 나면 개인들은 두려움이 닿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안 올라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하지만 주식은 시간이 지나면 내용이 맞으면 다시 다 올라와요. 아무리 최악의 상황도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하루를 보면 너무 고통이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것이 큰 고통이 아니에요. 그게 참 인간의 나약함이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조금 지표추가 하나만 더 했으면 좋겠는 게 일반적으로 20, 60을 더 집어넣었으면 좋습니다. 저는 20, 60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드리는 편에 속하죠. 그래서 20, 60을 위로 올리면서 다시 갈매기와 뗀 패턴 그러니까 새우과자가 뜬 패턴은 시세 분출에 좋다.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보시면
자, 어느 순간 20, 60을 골든 크로싱 해놓고 나서 주가를 만들고 지금 날렸잖아요. 그죠? 좀 마음 같아서는 지금 날개가 양쪽이었던, 만약에 지금 시총 기준까지 계산한다면 이 종목에 대한 분석을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안 했지만 60선이 훨씬 더 매력적이긴 하죠. 뭐 1,400원, 1,500원대 요때 부근이 아마 요런 데서 눌렸다가 다시 날아갈 가능성이 크겠죠. 기본적으로는. 자, 바닥 찍고 나서 대량 거래 돌리고 그다음에 다시 좀 눌렸다가 날아가면 뭐 어쩔 수 없는 거. 근데 날아가기도 쉽지 않은 구조가 매물대가 생각보다 두텁게 여기서 구성이 돼 있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그럼 이렇게 구성돼 있다면 지금 이 안쪽으로 들어오긴 했지만 쉽지만은 않은 구조가 형성되겠죠. 시간을 볼까요? 시간은 그러니까 빠지는 거죠. 3% 정도. 왜? 악성 매물 안쪽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자, 그럼 요거가 이제 최근에 나왔던 공시를 보시면 지금 이제 그 쭉 눌러 보시면 되겠죠. 홈세타 홀딩스. 자, 소속부 변경해서 우량기업부로 변경했네요. 그죠? 현금 자회사 결정이고 쭉 보면서 전환사채나 증자를 보고한 건 없네요. 그죠?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를 했었네요. 2021년도에. 이거 조금 아쉽네요. 그죠? 구주주 기준으로 해가지고 물량이 좀 늘어난 케이스네요. 그러니까 쉽사리 올라온다 하더라도 약간은 좀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은 실적적인 부분이 좋아지고 재무구조가 바뀐다라고 하면 그 부분은 다시 이제 긍정성으로 바뀔 수는 있겠죠. 자, 2020년도 이슈네요. 그죠? 2020년도에 시설자금이랑 그 다음에 채무상환자금 이렇게 하면서 발행을 했었고, 발행단가 787원짜리 800원짜리 발행이 있었네요. 0.5% 그러니까 50% 정도. 그러니까 현재 거래량에서 발행을 했던 거고, 그러니까 800원짜리가 발행이 됐던 거네요. 그리고 주가가 보세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러니까 주가가 어떻게 돼요? 유증 끝나고 나서 오히려 이 종목은 주가를 잘 보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고통이 있는 순간들이 있어요. 근데 순간을 지나고 나서 주가를 그래도 890원에서 2,700원이면 3배 가까이 보냈기 때문에 성공한 케이스죠. 그리고 잠시 이제 눌림 이후에 다시 차트가 만들어지는 그런 국면이죠. 예. 근데 이제 실적적인 부분이 받쳐주니까 너무 급한 것보다는 아까 유상증자 단가 다시 한번 볼까요? 단가 기준으로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봅시다. 항상 공시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추가 주주 배정 후 725원짜리 발행가였네요. 그죠? 725원, 800원. 725원짜리니까 800원 정도 잡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773원까지도 빠졌지만 주가는 다시 올라갔고 지금 차트 만들어주고 있고 자금 좀 확보돼 있고 뭐 이런 국면이네요. 그죠? 자, 어쨌든 홈세트 홀딩스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이 매물을 소화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이건 급하게 할 종목은 아니다라고 우리가 딱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제이준 코스메틱 볼까요? 자, 최근에 이제 이런 종목들이 좀씩 튀기 시작하네요. 그죠? 좀 재무구조 개선하고 나서 좀 눌렸던 종목들. 최근에 이제 화장품주들이 마스크를 벗는다는 이슈로 좀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이제 요 자리였던 것 같아요. 지금 보게 되면 지금보다는 포인트적으로 보면 여기서 지금 저점을 찍은 게 요 자리잖아요. 그죠? 그럼 날개를 그려보면 요렇게 그렸고 새우 과자가 요거였다는 거죠. 새우 과자가. 그러면 눌림 자리가 요만큼이 반영이 된 거고 그 다음에 날아간 거죠. 그러니까 지금 타이밍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이 타이밍이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한 달 정도 걸리지만 화장품 모멘텀으로는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닥주들 지금 체크하는 법을 지금 알려드리고 있어요. 예. 그래서 바닥주 그다음에 뭐 높은 종목 이런 것들이 다 치는데 큐롤딩스 같은 경우, 이제 큐롤딩스 같은 경우는 이제 상가를 가고 나서 눌림이 나왔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자리는 요런 자리죠. 날리고 나서 다시 이렇게 지지대가 나오는 자리들. 그러면 이거는 에너지를 모으는 거예요. 개인들은 여기서 빠졌다라고 안타까워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다시 에너지를 모아서, 왜냐면 여기서 시세를 줬으면 또 쪼르륵 떨어지는 아쉬움이 나오는 게 여기서 이제 단기 투자 자금들이 움직였던 거고, 그 단기 투자 자금 이후에 정말 차트가 진행된다면 이제부터 요거는 뭐예요? 약간 스윙이나 회사의 본질적 가치. 그래서 여기서는 관심을 끄는 상태라면 여기서부터 추세를 만드는 상태로 바뀌는 거예요. 다만 요거 이제 큐롤딩스는 좀 배제를 하고요. 일단 대성에너지. 자, 대성에너지 보시게 되면 이런 것들은 이제 지금 우리가 타점 잡기에는 참 어렵죠. 단기 트레이딩 외에는 성안이라는 종목 볼까요? 요건 이제 정지됐던 종목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급등했던 종목들도 다 이유가 있어요. 그죠?
자, 787원에서 1570원 최고가와 최저가가 그 평가 가격이 787원으로 잡혔네요. 그죠? 네, 그 787원이었으니까 800원이었으니까 이 종목이 이제 개선 계획을 부여받고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800원짜리로 살아났습니다. 자, 일단 아침에 좀 쉽게 900원까지 상승을 했다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되면 40% 뺍니다. 왜 갑자기 종목이 40% 정도 빠집니까? 그러니까 540원까지 뺐네요. 그죠? 그리고 올렸네요. 시총이 일단은 굉장히 많이 들어간 상태예요. 만약 이 회사가 개선이 되고 어떠한 개선안이 정말 제대로 됐다면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요것도 제가 적어놨어요. 요것도 지금 거래 정지 후 매매 방법에 대해서 책에 적혀 있습니다. 몇 페이지냐? 장기간 거래 정지 페이지 153 봅시다. 그러니까 제가 웬만하면은 그 매매법에 대한 거나 그 로직적인 부분들은 다 적어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체크해보면 좋습니다. 이렇게 움직임을 또 볼 수 있고 또 대응할 수 있구나라는 부분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성안이라는 종목인데 자, 여기 있다. 페이지 74페이지입니다. 그죠? 지금 제가 이제 불안정원에서는 그 550억 이하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내려왔는데 이제 이게 기획안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최대 주주가 바뀌었는지 이런 것들 좀 봐야 되는데 자, 성황 개선 계획에 따라 상장 유지를 결정해주게 되었다라는 거고요. 개선 기간 부여했고 투자 유예했나 했는데 그럼 반기 검토 의견이 좀 안 좋게 나왔죠, 그죠? 상장 폐지 요건이 발생했다라는 얘기 나왔고 관리 종목 지정이 됐고 사실 근데 아직까지 그 조금은 더 체크해볼 필요는 있어요. 네, 저도 아직 이제 지금 말씀드리면서 보고 있는 타이밍이긴 한데 자산 재평가 실시하고 매매 거래 정지 예고하고 나서 자산 재평가했고 그 다음에 주총회 소집 결의해서 내부 관리했고 매매 정지 및 정지 해제하고 나서 근데 상장 폐지 기준 해당됐죠, 그죠? 그래서 개선 기간 부여를 받았는데 그리고 나서 사유가 변경됐죠. 반기검토 의결 거절 보호해서 기타 공익 그 관리 종목에 대한 부분들 하고 나서 이행계획업소 해서 살려줬어요, 그죠? 조금 뭐 대표이사 변경이나 이런 부분들은 크게 없는데 삼성자산 운영이나 운용 수량이 좀 물량을 갖고 있고 근데 아직은 조금 더 리스크한 게 이게 잘못하면 여기서 이제 감자가 나올 수도 있어서요. 그럼 자본금이 284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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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4억인데 자, 감자를 했나요? 좀 볼까요? 아직 이런 거는 사실 저는 이렇게 뭐 선호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뭐 시총이 낮은 거는 매력적이긴 한데 아직도 지금 자본금 대비 자본과의 격차가 100억밖에 안 난다. 그리고 이익잉여금이 계속해서 감소가 돼버리면 요 자본이 줄어들거든요. 그럼 감자 가능성이 있어요. 감자를 또 하게 되면 또 그 기간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물론 안 하는 게 최고지만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최고지만 혹시 모르니까 물론 들고 있는 사람 입장에선 잘 되는 걸 바라는 게 당연한 얘기고요. 자, 다른 것도 볼게요. 지능기업. 오늘 상승했던 종목도 좀 보겠습니다. 지능기업 같은 경우는 이 차트 괜찮네요, 그죠? 우리가 원했던 갈매기 패턴이네요, 그죠?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날개 잡혔으니까 그래서 21선 정도면은 딱 곧 21선 61선 분할 매수 가능할 수 있는 건데 자, 이런 것도 이제 보는 거 보면 신용이 한 5% 정도 잡히네요. 그러니까 요즘 신용이 또 많이 부쩍 늘긴 했네요. 효성중공업이 최대 주주네요. 재무제표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자본이 한 1710억 정도 되고 자본금이 733억이니까 이런 무난하죠, 그죠? 영업이익이 433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433억에 효성중공업이 48%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관련해서는 뭐 재건축이라든지 SOC 사업, 건설 분야, 뭐 이런 쪽인데 조금 안타까운 부분은 이제 요즘에 그 단가가 좀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가 조금 안타깝긴 한데, 그 DPS 배당 수익률은 배당금을 안 주네요. 그죠? 아직 배당금을 줄 때는 아니라고 보는 것 같고. 이러면 이제 공시를 보는 거예요. 공시. 지능기업 같은 경우도. 공시 보시게 되면은 이제 단기과열 이런 공급개혁 체계 같은 경우는 어디로 하는지를 보세요. 시흥시 오피스텔 뭐 이런 것도 좀 있고. 풍무는 뭐가 있냐? 지분 매각 보도에 관한 거, 조선비즈 등의 지능기업 매각설에 보통 조선지 동반급 등에 대해 해명 공시를 합니다. 효성종 확인한 바 최대전 다양한 전략적 이거 팔려고도 좀 고민하고 있네요, 그죠? 예. 3월달에 이거 매각 공시가 있었네요. 그렇게 쉽게 이게 팔까요? 팔릴까요? 워낙 그죠? 뭐 다른 데 팔 수는 있겠지만, 공사 수준은 계속해서 받고 있네요. 근데 건설주들은 요즘 살짝 가합 2.8% 32억 정도 좀 소송 판결 결정 있네요. 일정 금액 이상 청구해서. 그거 말고는 크게 없네요. 그죠? 단일 판매 공급 기업 체결이랑 그런 거 말고 크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능기업 같은 경우도 뭐 좀 매매하는 분들 중에 들어올 수 있을 만한 종목이죠, 사실. 어떤 테마로 붙을지 모르겠지만 주봉으로 보게 되면 확실하게 이제 한번 시세를 주고 나서 빠졌죠. 그리고 다시 이제 올라오는 타이밍이고 거래량을 붙여놨으니.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렇게 날개 측면. 그러니까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 2,300원 정도가 좋죠. 그러니까 급한 종목이 아니라면 굳이 두 번의 매수 타점은 보여요. 21선에서 한번 61선에서 한번 매수 타점 보이지만 요런 타점들이 조금 더 매력적인 해 보이죠. 요런 데서 원래 지지되고 날라가야 빨리 가는 거고. 다만 주봉을 보게 되면 이제 주봉 매물에서 이 종목의 한계가 보여요. 뭐 M&A 구조로 바뀔지 모르겠지만 3,000원의 한계가 보인다라고 했을 경우, 목표가 3,000원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최소한 30%의 이득을 보려고 하면 2,400원, 500원에 사서는 크게 이득이 없으니 이건 2,300원 밑으로 내려왔을 때 그죠? 차트 지지와 저항도 맞으니까 이런 고민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매매를 할 때는. 그러니까 갈매기가 뜨고 나서 이 타이밍에 매매를 해볼 수 있겠구나.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매매하시게 되면은 어느 정도 수익이 나올 수 있고 뭐 10%든 20%든 챙겨갈 수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오히려 지능기업 같은 경우가 조금 더 포지션 잡기는 좋죠. 그 공부 차원에서 제가 지금 급등주들을 좀 체크해드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 아까 전에 이제 홈센터 홀딩스나 지능기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시장은 언제든지 나빴다 좋았다 그럴 거예요. 하루하루 진짜 그거 다 판단하면 너무 힘들 겁니다. 자, CM 플러스가 살아났네요. 최근에 이제 종목도 좀 살아나는 것들이 발생을 하네요. 이것도 지금 보게 되면은 내용을 봐야 돼요, 이럴 때는. 자, 다시 이제 장기간 거래가 830원짜리네요. 830원짜리고 2인의 경유안정성 지수 확보를 위하여 자발적 의무 보유를 결정했다. 2.6%랑 25점 한 30% 정도는 됐네요. 그죠? 상장 폐지 사유를 해소했다는 내용이 나왔네요. 그죠? 정기 조정 결과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고 어떤 내용으로 좀 바뀌었는지를 볼 수가 있겠죠. 증권 발행을 좀 했네요. 최근에 전환사채를 2011월 달에 전환사채 발행을 좀 했네요. 11월 달에 전환사채가 조금 나쁜 건 리피싱이 계속해서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발행하는 전환사채는 나쁘지 않아요. 가끔 전환사채 최저가 갖고 뭐라 그러는데 이제 전환사채 가격이 변해가지고 전환사채 올라오면 다 같이 올라와요. 근데 그거는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사실은 지금 입장에서는. 근데 요거는 이제 전환사채도 좀 있고 뭐 여러 가지들이 이제 2021년도에 벌려놓은 일들이 좀 있네요. 주권 매매 거래 정지 기간 개선 기간 보유하고 뭐 감사보고 제출하면서 공시 불이행 2건 했고 소액 증자의 CB에 회사는 지금 많이 좀 안 좋은 상태 같아요. CM 플러스 보면. 자, 어쨌든 개선 기간 부여에 살아났는데 살아나고 나서 어떻게 주가를 만들었는지 봅시다. 좀 아쉽긴 하네요. 이건 한번 좀 튈 때 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요즘에 개선 기간 부여되고 나서 살 수 있는 종목들 같은 거 날라가니까 자본이 아직 100억이 안 되네요. 자본 좀 늘려야겠는데요, 나중에 살리려면.
자본금 한 68억이니까 뭐 지금 구조에서 그렇게 뭐 크게 그래도 아까 컨디션보다는 좀 더 볼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조금 아쉽네요. 요거는 한번 튈만 했었네요. 이 종목은 여기 한 600원 밑에서는 해볼 만한 종목이었다. 뭐 CM 플러스는 좀 분석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 이제 그러니까 프로들은 사실은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리지만 이런 것들 많이 해요. 근데 어렵죠. 기본적인 분석과 여러 가지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바로 이런 것들이 뭐 좀 보고 있다가 또 문제가 될 경우도 있으니까 6,700만 주 주식 수면 주식수 좀 많은 편에 속하니 예, 그런 부분도 좀 고민이 될 수 있다. 어쨌든 그 채권이 작년도 11월 달 거라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최근에 로봇 관련주 TPC가 좀 많이 상승을 해요. 그죠? TPC가 예전에는 그 3D 프린터로 많이 상승을 했어요. 제가 보는 방법들을 쭉 보여드리는 거예요, 지금. 근데 재무제표로 보게 되면 이 TPC가 영업이익을 그래도 잘 내요. 지금 보시면은 적자는 안 나요. 32억, 2억, 20억, 21억. 근데 이제 그 자본이 한동안 줄었다가 그죠? 최근에 이제 좀 좋아지고 있는 상태예요. 단기사채 좀 갖다 쓰고 있고요. 그 TPC 같은 경우 이제 좀 나온 물량들 보게 되면 이제 TPC 메카트로닉스인데 다시 이제 벤처기업으로 바뀌었습니다. 다행이죠. 이거 조금 더 이제 액티브하다는 얘기예요. 배당도 줘요. 배당 같은 경우 이제 35원 정도 주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쭉 보게 되면 추가 상장이 22년도에 했는데 3,800원, 3,900원짜리 상장이 좀 있어요. 그죠? 3,900원 정도짜리. 전환청구권을 계속해서 행사하는데 3,900원짜리 전환사채예요. 예, 뭐 2022년 1월 달에도 발행 전환사채 청구했고 3,900원짜리. 쭉 추가 상장하고 발행을 했던 것이 이제 작년이겠죠. 그죠? 지금 계속해서 물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3,900원짜리. 그러니까 여러 쪽에 뿌렸던 것 같기도 하고 분할해서 뿌렸던 것 같기도 한데 그러니까 3,500원이면 1% 정도 배당이 되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 과거에도 한 4,100원, 그러니까 3,900원, 뭐 4,100원 뭐 이 정도의 전환사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보게 되면 전환사채를 이제 발행했던 부분들을 보게 되면 이제 8회차 발행했었네요. 그죠? 9회차랑 여기 있네요. DPT 메트로틱스 발행 전 만기 전 사채 취득을 많이 했네요. 해외 사채 전환사채는. 그럼 좀 오래된 것들도 있겠네요. 8회차 정도였고 전환 청구권 행사한 거는 뭐냐 봅시다. 예, DPC 청구권 이게 8회차네요. 8회차 3,990편 해외 거 빼놓고 이제 전환된 거네요. 8회차들 그 외에 이제 전환사채는 8회차 거만 있네요. 이거 다 정리되면 끝나는 거네요. 얘네도 전환사채 말랑말랑해지겠네요. 증자한 건 없으니까. 그러면은 만약에 TPC 글로벌 본다라고 하면 아이고 차트 보겠습니다. 아까 3,800원이니까 4,000원 정도 내려오면은 이제 전환사채도 어느 정도 정리되는 시점이니까 자 아까 전환사채 얼마 8회차 얼마 남았나 봅시다. 그런 것도 다 나와요 사실. 자 이게 10만주 전환 청구권 했고 그죠? 발행 내역 자 전환 청구권 행사 여기 있네. 지금 전환사채 잔액이 남은 게 50억 정도 남았는데 32만 7천 주네요. 그죠? 32만 7천 주가 전환 가능 주식수네요. 여기 잔액 이렇게 나오죠. 그죠? 예. 네.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한 32만 7천 주만 더 전환 청구하면은 그러니까 3,900원짜리 없네요. 전환사채. 예. 네. 전환 청구권 행사가 하나만 더 나오면 되네요. 이런 거 다 정리됐겠는데요. 벌써. 왜냐면 올라갔으니까. 그러면 요거는 한 4,000원대? 그 갈매기 패턴으로 보는 거는 원래 이제 갈매기를 보게 되면 여기 날개 하나 있고 내려왔고 또 날개 있고 날개 있고 상한가 같잖아요. 그럼 조금 급격하게 할 필요는 없죠. 20일, 60일 위에서 놀고는 있지만 이 종목도 이제 어느 정도 실적이 받쳐준다는 전제 아래서 지금 4,000원 언더에서는 볼만한 종목이 됐죠. 시장상이 안 좋거나. 그렇지 않으면. 왜냐면 여기 전환 청구 나온다 하더라도 여기서 여기 거니까 3,800원 4,000원짜리니까. 그리고 50% 날렸잖아요. 큰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나서 하니까 이게 이제 조금 걱정되는 부분은 부채가 좀 높아서 보니까 부채가 조금 높았던 것 같은데
예, 738억. 그리고 지금 유보금은 한 200억 괜찮네요. 부채 요것만 좀 없어지면 되는데 이번에 사채 좀 정리시켰으니까 좀 사채 정리되면은 이런 거 좀 더 없어. 62억도 이거 없어질 거고. 그럼 이 500억 단위 되겠네요. 500억 단위 되고 이번에 흑자 나오면 400억 되고. 괜찮아지네요. 그럼 이 681억인데 시총이 한 600억 단위면 더 좋긴 하겠다.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그럼 한 4천원대 정도면 크게 물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자, 한탑 볼게요. 사실 한탑은 참 어려운 종목이에요. 이거 운이 좋았던 것 같아, 이번에 이거는. 그 한탑은 사실은 올라가기 어렵던 종목 중에 하나가 이게 예전에 그 어렵기로 유명한 종목인데 이게 제분회사잖아요, 그죠?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한탑 같은 경우를 보시게 되면 자 지금 이제 급등주들만 쫙 분석해드리고 있는데 지금 유상증자 결정을 했네요, 그죠? 1차 발행가액을 뭐 액면가 잡아놓고 1115원에서 쭉 해서 신규 상장 한탑 8알 뭐 상장되고 예, 경영권 분쟁 소송도 있었네요, 그죠? 예, CN킴의 5인에게 주총결이 취소된 내용이고 뭔가 좀 문제가 있었나 보네요, 회사 자체는. 1834원짜리 전원수치 좀 발행됐네요, 그죠? 예, 추가 상장 됐고 전원 청구권 행사가 됐는데 남은 물량이 와 이건 아직 300만 주가 남았었네요. 1월 20일 거 1834원짜리. 예, 전원사채가 좀 정구가 돼 있고요. 이게 이제 지금 1회차인데 1회만 발행했나? 아, 첫 번째 거 하나 발행했네요. 발행했을 때 172억짜리 발행해놨네요. 그러니까 요게 지금 못 지네 얘네들은. 이쪽 종목들은요. 얘네들은 그냥 표현은 좀 그렇고요. 어쨌든 다들 열심히. 그러니까 저도 회사 운영하는 그쪽 보면은요 정말 좀 힘들게 하는 경우도 많으니까 다들. 저 1090원에 발행해놓고 천원 청구권 있으니까 이 전환사채 해결 다 올라가면서 전환사채 해결했네요 이거. 예. 근데 모르겠습니다. 회사가 좀 변화되는 국면인데 일단 정고가 돌파됐기 때문에 사실 매매에 대한 구조는 그쵸 이거는 이제 기술적인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일반 개인이 들어가기에는 어려워 보인다. 전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상지카일론 볼까요? 상지카일론 보게 되면은 요거 같은 경우 이제 1309억 이제 고급 빌라 만드는 업체인데 상지카일론이 상상인 저축은행이랑 뭐 CGI 중앙 DNM 뭐 회사 자체는 나쁘진 않은데 제가 이제 걱정되는 건 이런 거더라고요. 단기 순이익이 많이 적자나고 영업이익 적자나면 이게 결국은 다시 자본을 줄이는 효과를 갖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자본금이 414억인데 전 이렇게 100억 차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규모에서 100억 차이가 나면 좀 두렵더라고요, 사실. 이렇게 되면 이 자본금을 올릴 수 있는 무언가가 만들어지거나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사채는 많이 좀 정리됐네요, 그죠? 단기 사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약간 스킬적인 측면인데, 단일 판매 공급 계약에서 지금 19회차. 와, 19회차까지면 이건 전환사채를 쌓고 쌓는 거네요. 물론 이게 이제 발행 결정하게 되면 여기 밑에 이제 발행했던 이전 물량들이 나오게 되는데 전환가액 조정 말고 이게 계속 19회차가 밀려가네요. 납입일이 만기일이 변경되는 거구나. 만기일이 변경되고 있고 또 하나가 뭐냐면 여기 18회차 19회차 보게 되면은 이제 바이포레스트에서 납입한다는 얘기고 여기 나오죠. 회사의 자금 조달을 위해서 납입한다. 지금 여기 이제 발행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미상환 주권 관련 전환사채가 좀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은 지금 상환을 안 한 게 14회차, 15회차, 16회차, 17회차, 18회차가 있는데 대부분 1,100원대네요. 그죠? 1,100원에 1,300원대. 네, 그렇습니다. 일단 요거는 패스할게요. 자, 한국 화장품 요거는 사실은 타이밍만 나오면 이게 원래 갈매기가 나오다가 마르긴 했는데 눌렸다가 한 번 더 박살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는 원래 여기서 눌렸다가 갔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차트로 보면 자 갈매기가 나왔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와서 여기서 눌렸을 때
가야 되는 건데 못 가니까 더 팬 거예요 그냥. 이런 게 가끔 잔인하거든요 주식이라는 게. 그러니까 한국 화장품 같은 경우는 사실 갈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여력이 됐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 보시면 여기랑 여기랑 해서 지지대가 형성이 돼 있었고 그래서 프로들도 10,000원에서 뭐 9,800원에 매수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여기다 매수해놓고 기다렸을 것 같아. 근데 더 내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쫙 손절시켜 놓고 밀리면 약 30% 밀어버립니다, 그냥 개인들. 뭐 한 25% 이상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난리 나는 거죠. 내가 이 종목을 왜 들어갔나? 예. 근데 25% 밀어놓고 나서 다시 올린 거예요. 그러면 요 시점은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시점인 게 다시 이제 전저점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 갈매기가 한번 더 나왔어요. 어디서 나왔냐? 이렇게 나오면서 요 타점이 나온 거죠, 여기가. 여기서 시작한 거예요, 사실 이 종목은. 그러니까 이 종목은 9,000원대면 의미가 있는데 한국 화장품 같은 경우 이제 대표적인 대한민국의 화장품 주인데 근데 이제 이것도 조금 불안정한 게 자본이 점점 줄어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안 나면 뭐가 문제냐면 이게 자본이 줄어들면 그러니까 제가 가장 두려운 것 중에 하나가 자본 주는 거예요. 자본이 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영업이익이 이런 건 괜찮아요. 마이너스 32억 이 정도는 애교야. 근데 174억이나 170억 이런 게 누적돼 버리면 회사는 상장사는 마이너스 50억까지는 어떻게든 버틸 수 있는 역량이 있어요. 1년 동안 몇 년 해도. 근데 한 해에 막 마이너스 170억씩 찍어버리잖아요. 버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 화장품도 사실 지금은 테마로 가는 거죠. 시총이 낮은 관점에서. 물론 화장품이 이번에 뭐 영업이익 극적으로 반전을 일으킨다거나 그러면 모르겠는데 원래 브랜드 상황에서는 한국 화장품과 한국 화장품 제조는 되게 매력적인 거죠. 그러니까 재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거는 막 들어갈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쉽게 못 들어가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재무 구조 이해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오히려 한국 화장품 제조를 저 같으면은 더 관심을 갖죠. 430억이니까 영업이익 적자 적고 그럼 이제 한국 화장품 제조는 1493억이란 말이에요. 근데 탄력도가 더 좋잖아요, 한국 화장품보다. 만약에 본다라고 했을 경우에 이것도 마찬가지였던 게 이제 여기서 그림이 만들어졌던 거고 밀어내겨가지고 다시 만들었는데 여기서 만든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만들어 놨으니 이 종목 같은 경우 만약에 화장품이 좋다라고 하면 저는 한국 화장품 제조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둘 수 있어요. 물론 이번에 이제 화장품주들 차익 실현하면서 이게 오히려 한국 화장품이 대장이 되고 제조가 이제 밀려내려긴 했는데 가격적인 메리트에서 3만 원 언더? 만약에 지금 구조 안에서도 왔긴 했지만 만약에 이런 자리에서 어느 정도 화장품이 더 갈 수 있다는 전제가 깔린다면 저는 제조 쪽을 더 메리트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제 한국 화장품을 메리트 있다라고 보는 사람들은 뭐냐면 잠시만요. 아니 제조를 더 메리트 있다고 보는 사람 그 유통 물량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화장품 제조 화장품 할래 그러면 이건 이제 선택의 몫이지만 저는 화장품 제조가 좀 더 좋더라. 근데 지금 타이밍은 모르겠습니다 사실. 자, 굉장히 조그만 종목이죠, 코이즈. 이거는 시세를 주고 나서 차익 실현해서 다시 원점으로 돌려놓을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종목이에요. 이거는 이제 그 고급 영역이다. 물론 다시 튈 수도 있고 언제든지 날릴 수 있는 구조죠, 주봉 기준으로 보면. 이제 고수 영역인데 기업 분석을 보게 되면은 뭐 유통 물량이 일단 없고 적자 폭이 있지만 이제 자본이 45억. 그러니까 그쵸 이거는 이제 각자 진짜 어떠한 고수의 영역 아니면 정말 그 단타 매매 잘하시는 분들의 영역 뭐이 정도 영역인 것 같아요 코이스 같은 경우는. 에디슨 이동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제 에디슨 EV 쪽 했던 쪽에서 이제 이 종목을 보는 건데 에디슨 이노 같은 경우 보시게 되면은 이제 전환사채 또 전환 정정된 거 보니까 이제 기재 오류 이슈가 좀 있었네요. 그죠? 계속 전환사채를 놔야 되고 납입된 것들이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대표이사 변경이 있었네요. 그죠? 구자교 정교조 김정욱에서 김정욱 한천수로 바꾼다라는 얘기네요. 그죠? 에, 보게 되면은 한천수 씨가 에디슨 EV 부회장이시네요. 그죠? 최대주주 변경권이 있었고 뭐 이렇게 있는데 이건 이제
납입권이 좀 있어야 되는데 납입을 언제 했는지 유상증자 결정하고 3자 배정 납입이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약간은 그 고수 영역으로 좀 둘게요. 예, 쉽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예, 종목적인 부분들을 항상 뭐 각자의 영역 또 보면 될 것 같고 OIM INT 이 종목 특이하네요, 그죠? 시총 1,000억짜리인데 최근에 이제 갈매기가 떴네요. 그죠? 갈매기 떠가지고 눌림자리 보면 되는데 내용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뭐 벤처펀드네요. IMM 디자인 벤처펀드가 들고 있고 뭐 이순옥 씨도 들고 있고 조금 자본이 없는 게 조금 아쉽네요, 그죠? 한 260억. 근데 돈 쓸 수 있는 게 240억 정도 있고 영업이익 적자 아니니까 뭐 급하게 돈 쓸 일은 없을 것 같고 그 약간 그런 거네요. 그 자사몰과 GS샵 이런 데다가 디자인, 뭐 인테리어 이런 쪽 관련된 종목을 좀 두각을 봤네요. 유보율이 그래도 꽤 있어요. 그 DPS가 이제 배당을 안 주네요, 그죠? 이것도 뭔가 끼를 부릴 수 있으면 끼를 부릴 수 있는 종목으로 보여요. OIMNT 같은 경우도 벤처기업으로 바뀌었고, 그다음에 주식세 그 추가 상장 좀 있었네요. 624원. 예, 주식 매수 선택권 행사 22년 3월 29일. 예, 요런 거 조금 있는 거가 이제 회사 쪽에서 좀 제한한 것들이 있었겠네요. 1.3% 정도 행사 비율이 있고요. 믿음기면이었던 한 이순옥 씨라는 분이랑 직원 15명. 신주고 한 33만 주 정도 되네요. 예. 그래도 뭐 종목적으로는 요거 같은 경우는 좀 내려오게 되면 또 관심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시총이 조금 높은 부분, 예, 그런 부분이긴 한데 일단은 뭐 그런 포인트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제가 쭉 그냥 한 종목 송원산업. 자, 송원삼 이제 신고가 넘어갔죠. 아 이것도 정말 안 간다라고 난리쳤던 종목인데, 예, 오히려 2020년에 박살나고 나서 다른 거 다 갈 때 이건 올라갔다가 거의 뭐 그냥 2배 정도밖에 상승을 안 했던 종목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종목은 뭐 소외받았다 이렇게 했지만 결국은 신고가 넘어가네요. 예, 이제 화학제품 제조업체인데 그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돈을 벌면, 그죠? 돈을 벌면 회사는 성장해요. 영업이익이 1057억까지 올라갔고 별도로 보더라도 728억이니까 짱짱한 회사잖아요, 그죠? 이거는 그리고 이제 자본이 한 5,400억 정도 되고 부채가 이제 5,400억, 5,800억 정도 되는데 배당을 한 120원, 200원, 200원, 뭐 160원 이런 식으로 주네요, 그죠? 에, 한 2만 원 밑에서는 매력적인 종목이었네요. 지금 이제 많이 상승하긴 했지만 뉴스를 봐야죠. 뉴스를 항상 이렇게 봐야 되는데 어떤 뉴스 때문에 갔냐, 공시로 보면 안 되고 이런 거는 뉴스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송원산업 같은 경우 실적에 대한 부분이죠. 워낙 실적이 좋았다라는 건데 1분기도 호실적이었다는 얘기네요, 그죠? 영업이익이 571억, 아우 많이 나오긴 하네요. 예. 송원산업 같은 경우 실적 쪽에서 압도적으로 나오네요, 지금. 예. 어떤 부분을 주사업으로 하는지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면 이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화학 제품을 하고 있다. 폴리머 안정제 및 코팅제, 연료 첨가제, 뭐 폴리머 안정제는 이랑 그다음에 뭐 20% 시장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네요.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일단 실적적으로 관심주를 두고는 있어야겠네요. 왜냐면 이번에도 실적이 좋았다라는 건 꾸준히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예. 계속해서 호실적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었고, 예, 올해 최고를 난무하고 NCC나 NCCC 같은 경우도 좋다. 석유화학 생산량이 늘어야 유리한데, 예, 석유 관련 수혜주로 두알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급하게 살 생각을 가져서는 안 돼요. 만약에 이게 제가 이제 트레이딩 관점으로 간다라고 하면 급등주들을 제가 이제 쭉 보는 방법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 송원산업 보려고 하면 저는 2만원 언더 찍습니다. 네, 2만원 언더. 아, 올라가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아니 어차피 이런 종목들은 속도감이 없기 때문에 싸게 사는 관점으로 가야 돼요. 물론 이러고 또 속도감이 나올 수도 있긴 하겠지만 뭐 사채가 없잖아요, 그죠? 뭐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가격대가 없기 때문에 실적이 주거든요. 뭐 증자도 없고, 예. 실적주 포지션에서는
제가 볼 땐 지지왕 주봉에서 기다리다 보면 뭐 22,500원이나 2만원이나 예전에 제가 방송할 때 이렌텍이란 종목을 했었는데 정말 안 갔거든요. 예. 왜냐면 시적 포지션이 좋았는데 안 갔는데 시간이 쭉 지나 보니까 8,000원에서 안 가가지고 계속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뭐 말씀을 드려도 안 가고 안 가고서 안 가서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실적 포지션 붙어버리니까 어느 순간 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포지션이라면 근데 이게 아프리카 TV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적은 한번 꺾이면 또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도 있어서 그 포지션 자체를 잘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급하게 쫓아가시면 안 되는 게 우리가 볼 때 실적 포지션 좋고 호리포트 나올 때는 항상 이런 자리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기다렸다가 만약에 내가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포지션 잡는 거예요. 실적주는 오히려 남들이 다 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아모그린텍 볼게요. 자, 아모그린텍 같은 경우 이제 예를 들면 차트로서는 되게 이쁜 차트에 속하네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이제 종목들을 여러분들 종목들 보시는 방법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걸 참고해서 분석을 해보세요. 제가 오늘 급등주를 분석해드렸지만 결국은 각자 분석을 잘해야 불안함이 없는 거예요. 왜 자꾸 불안하고 내 종목이 빠져서 안 올라가 있고 그런 건 뭐냐면 불확실성 때문에 그래요. 주식에 대한 불확실성.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서 어느 정도 제도가 개선되면 올라간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덜 불안한데 그냥 늘 불안한 거야 그냥. 왜 모르니까. 자, 아모그린텍 보시게 되면 여기서 내려오고 내려가고 내려왔으니까 이거는 이제 61선 정도는 매력적이죠. 21선도 매력적일 수 있죠. 근데 회사를 봐야 돼 이럴 때는. 뭔가가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온 건 실적이 안 좋을 가능성이 크죠. 그러면 저는 이제 한 1,000원, 2,000억이 저항이 자꾸 되는 것 같으니 뭐 종목적으로 뭐 1,500억에 살지 아니면 분에 1,750억에 살지 시총 계산을 해봐야 되겠지만 본질의 가치를 보는 거예요 회사를. 자, 제가 두 종목만 더 하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제표를 보면 영업이익이 흑자가 꾸준히 나잖아요. 그럼 마음은 일단 편안한 거예요. 일단 이렇게 흑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적자는 마이너스 50억 안쪽까지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근데 이제 부채가 좀 많네요. 유동부채가 많은데 단기사채는 없네요. 그러니까 채권은 찍지는 않았고 돈을 빌렸네요. 단기차입금으로 246억을. 그죠? 그게 723억이고 매입 채무랑 유동부채가 한 227억 정도 되네요. 자본금 82억이니까. 자본 그래도 수익이 나니까 자본이 안 줄죠. 첨단 소재랑 뭐 친환경 시스템, 고열, 방열, 나노, 멤브레인, ESS 환기 시스템, 예, 이런 거 IoT 전기차 뭐 이런 쪽 테마 붙이긴 좋네요, 그죠? 예. 최대 주주를 보니까 아모텍이었나요? 아모텍, 뭐 김해, 이해란, 송영설 이런 쪽이 있고요. 공실 한번 봐야 돼 이러면 유보금 나쁘지 않아요. 유보금 그래도 한 400% 되니까 유보율이. 근데 부채비율이 좀 높아요. 그죠? 150% 이하 보라라고 제 책에 적혀 있는데 조금 고기는 벗어나네요. 그러니까 이게 변동성이 있고 하락할 때 좀 빠르게 하락할 수 있다라는 구조도 갖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시총이 조금 1,800억 되면은 약간 높기는 해. 미래성장 에너지 기준으로는 좀 미래성장 에너지 기준은 나쁘진 않은데 사실 지금 420억 배니까 4배 한 1,600억대부터 볼 수 있지 않을까. 지금 18억이고 매출액 1,200억이라면은 한 1,600억대는 좀 무난한데 예. 뭐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이제 그 흐름상으로는 계속해서 지금 10,000원대에는 지지가 나오고 있고 주봉을 보니까요. 그죠? 11,000원대는 또 지지 2차 지지가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요 구간 안에서 노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노는 종목이라고 했을 경우에 지금 한 1,600억이면은 10%면 180억을 빠있는 거니까 그렇네요. 한 11,000원에서 10,000원 사이에서 계속 이 종목은 포지션을 볼 수 있는 종목이네요. 시간이 지나면 또 올라오는 종목이기도 하고. 자, 그럼 이런 종목들은 이제 용돈벌이 종목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아니면은 한 11,000원에 담아놓고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될지 정말 이 가능성이 있다면 그게 나중에 이제 이게 회사가 좋아지면 2만원, 3만원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공시는 한번 봐야죠. 무슨 공시가 있는지. 아모크린텍이 만약에 내가 미래 가치가 있다면 지금 사서는 안 돼. 그러니까 주식을 저도 이제 더 뉘우치고 더 생각하는 건 뭐냐면 타이밍이 올 때만 그때만 좀 사놓으면은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주식 방법을 내가 만약에 물린 종목도 마찬가지고 내가 수익 난 종목도 마찬가지 이런 기준을 더 잡으시면은 훨씬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구조를 더 잘 잡을 수 있을 것 같고. 자, 마지막 이제 유바이오로직스까지만 보고 오늘 강의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한 20개 종목 가지고 기준 잡아서 말씀드렸는데 좀 보시면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자, 유바이오로직스. 자, 유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를 보시면은
자, 유상증자 하고 나서 주가 올라가고 쌍 찍고 내려옵니다. 시총이 6,300억 정도 되네요. 그죠? 제약바이오가 사실 어려운 게 그거예요. 이것도 성공은 했어요. 유상증자 찍고 나서 돌려서 올렸고. 근데 최근에 제약바이오주들이 움직이고 있고 뭐 바이오노트라든지 이런 쪽 이슈가 있는데 매출액이 394면은 10배면 3,940억. 그죠? 100배면 3조 9천억. 근데 이게 이제 사실 제약바이오를 누가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이 저는 어렵다고 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뭔가가 이제 뭐 찍을 수 있는 로직들 혹은 구조를 잡을 수 있는 것들. 네, 신주인수권 행사가 좀 있었네요. 신주인수권이 4,864원. 담보계약 좀 증자가 있었잖아요. 유상증자 최종 발행가액이 추가상장이 12,900원. 현재 가격 19,150원. 이것도 유상증자 가격까지 내려오긴 했네요. 그죠? 12,900원이면. 예.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규칙 반등이 좀 나오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 R&D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은 제대로 못하면 이런 것들은 좀 리스크할 수 있으니까 좀 분석 잘 하셔야 되고. 예. 15,000원 밑에 이제 유상증자 이후에 이제 지지대 구간 이런 구간까지 왔으니까 좀 보는 거죠. 예를 들면 CMG 제약 같은 경우도 예전에 그러니까 제약이라는 것을 단순히 일반 전문가가 이해할 수 있다? 사실 운도 많이 붙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CMG 제약 같은 경우도 이제 유상증자 찍고 나서 이런 저점 라인들이 이제 지지대가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점이 조금씩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제약바이오는 유상증자를 어떻게 찍었고 어떤 구조로 만들어냈느냐 거기 설득이 됐기 때문에 사실 일반 유상증자가 들어왔고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런 구조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데 책이 가장 어떻게 보면 공부하기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시더라고요. 공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저한테 책을 소개시켜달라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서를 하게 된 건데 그리고 저도 이제 뭐 뉘우침, 생각들 이런 부분 그러니까 책에 제 강의를 들으면서요. 책에 있는 내용들을 좀 추가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한계된 시간과 한정된 시간으로 많이 못했기 때문에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뭐 전환사채를 보는 방법이라든지 그다음에 내용적인 측면도 모두 적혀 있으니까요. 그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뭐 인터넷에서 보시든 뭐 기타 뭐 서점에 다 있으니까 서점에서 보시든 하시면 굉장히 저렴하게 공부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오늘 여기까지 강의를 드리고요. 제가 오늘 계속해서 공시 얘기나 뉴스 얘기 바라보는 눈 얘기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